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B씨와 A씨로 구별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레이즈먼이 지난 3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 내용입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세계는 코로나 전과 후 대면 사회와 비대면 사회로 구분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저자는 지난 2004년에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역시 IT 발전으로 정보 격차가 없는 비대면 사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유행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초연결 사회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이 미래 일자리의 양태 변화로 연결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비대면,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등을 주제로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승우 울산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고용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Power. Interview.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울산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고용 전문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울산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조사, 발굴, 기획하고 있는 울산 지역 고용 전문관 이승우라고 합니다. 고용 전문관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뭐 수요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훈련 사업들, 그다음에 지원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트너는 울산광역시랑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은 앞으로 B씨와 A씨로 구분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네. 그러면 코로나 임팩트가 과거 충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IMF나 메르스, 독감 등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사스, 메르스, 리먼 쇼크 등 다양한 이제 경제 악화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는 과거 충격과 비교해서 좀 남다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이 관련된 조사를 좀 했었었는데 지역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지만 그 의미가 되게 남달랐는데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크다 또는 유사하다는 응답이 74.4%에 달했으면서 또 리먼 쇼크 상황과 비교했을 때도 82.5%, 사스,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도 86.7%로 내수 위축, 그다음에 수출 감소, 그다음에 또 기업의 자금 경색, 무역량 감소 등 외부 부품 조달 등 어려움, 그 기업들이 굉장히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울산은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산업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코로나 임팩트로 인해서 이 산업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첫 번째가 그 제조업 중심인 울산의 작업 환경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울산의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이라 한 공간에 많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요. 네. 각 산업으로 이야기하자면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감소와 수출 감소, 조선은 해운 시황의 악화, 기자재 수입과 선주사의 감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인력의 이동 제한이 있다든지 또 네. 석유화학이랑 정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가 하락, 또 운송용 정유 제품 수요 위축, 또 재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증가에 따라 또 그 제조된 가격이 하락되고 네. 이런 것들은 또 노동과 산업 측면에서 모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 감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이 네. 나오네요. 그럼 코로나 사태로 빠르게 다가온 이 4차 산업혁명과 또 이로 인한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요소들로 좀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정부의 비대칭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인데 이는 부의 빈부격차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형적인 구조의 사회는 언제 무너져도 이제 이상하지 않는 사회로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 방식도 바뀐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는 건가요? 미국 보스턴 대의 쉘 교수는 네. 인공지능 AI가 발전할수록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 수요들이 크게 감소하고 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임시고용이라고 해서 기 일자리라고 하는데 임시고용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양산되고 또 불안감이 가중된다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단순 노동이거든요. 이제 기 일자리라는 게 이 네. 단순 노동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어느 노동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 노동자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네. 임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 안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그리고 또 조직 단위로 보면요. 노사 관계도 사실 변화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환경이 변화되면 제일 먼저 이제 노동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좀 변화가 되는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맞춰 갖고 노동 처우 일자리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또 노사 대립이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노노 대립, 또 사사 대립, 노사 대립 이 많은 이해관계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충돌과 오래된 사회의 문제, 또 고질적인 계층 구조와 뭐 이해와 이익 관계가 엄청 이제 그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서 이거는 울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승우 전문 고용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까요? 그 코로나로 변화된 환경 속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스마트 워크 확대로 인한 새로운 그 노동의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시간, 장소 이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벗어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사무실에서 그 일을 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네.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에서 아마 업무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제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한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AI가 처리하고 이제 외부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멀티태스킹 사무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요. 네. 또 디지털 플랫폼과 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공유 경제로 가는데 공유 경제의 출현과 급속한 그 공유 경제 급속한 확대로 새로운 방식의 노동이 확대되고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네. 즉 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한 온디맨드 경제가 확산되면서 자영에 가까운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가 자영업자에 가까운 네. 형태의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요건 또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이게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기기 일자리랑도 연결됩니다. 네. 이제 어떻게요?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이게 자영업 형태 이제 기기 조금 불안정한 일자리도 됐지만 유연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또 일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유연한 노동과 단기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자영업 형태 단기적인 일자리의 양산이 네. 보편화될 수도 있다. 아.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 유연한 일자리, 기기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과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 유망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 실제로 그 한국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 분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제조업이 조금 우선이다 보니까 네. 그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가 또 한국에서 굉장히 크니까 그 네. 반도체를 기반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조금 많이 이제 그쪽 업체가 좀 많이 발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눈여겨본 업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업체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조금 보다가 네. 그 정보들을 찾기에 또 유튜브가 또 좋은데 유튜브 콘텐츠를 보다가 그 중견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이과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이과장이라는 프로그램 소개된 제우스라는 회사와 대전의 스타트업 기업인 트윈이라는 회사가 조금 그 가장 주목할 만한데요. 네. 그 업체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제우스는 이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장비 생산에서 현재는 이제 로봇 제작 작업으로 이제 사업이 확장된 회사입니다. 반도체에 관련된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정교한 로봇팔 제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윈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대전에 있고 카이스트 출신들이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이 네. 회사는 이제 앱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물류, 운송 로봇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현장 노동자를 도와주거나 또 네. 그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딱 들었을 때 로봇이랑 무인 자동차 이런 게 미래 유망 산업이구나 이렇게 알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참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좀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네. 돼서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과도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직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울산시 경제활동 인구 2분의 1이 산업 혹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거든요. 그 수가 28만 7천여 명이에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일자리가 대거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 산업 혹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 취약계층의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고민들이 진짜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울산 맞춤형 연구와 뭐 또 관련 정책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까 노동의 유연성이 잘못 보면 또 비정규직 일자리로 좀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조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제조업에 일하는 이제 그 제조업 노동자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되고 또 4차 산업으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가 되면 제조업은 사실 일자리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비해서 대응하고 또 고부가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역할이 좀 필요한데 그 연구와 고민은 아직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래도 울산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원래 기존에 있는 제조업 노동자, 아날로그 노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을 네.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증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여기 문제는 대면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환경 변화와 또 노동 환경 변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인지하고 또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 또 이런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거를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숙제를 많이 안고 계시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면 네. 이승우 고용 담당관님께서 실제로 만난 그 취약 노동자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지원 사업을 원래 북구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광역단위 울산시 사업으로 조금 확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제조업도 있지만 가장 이제 취약계층 노동자는 사실 급식조리사에 있으셨던 분들이었어요. 급식조리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그 아침 6시부터 그 저녁까지 업무를 하고 계신데 네. 이제 그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지원 사업이라는 여기 환경 개선 사업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싱크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류 박스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식재료의 박스들을 조금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조금 네. 뭐 그 장치를 조금 설비를 해준다는 거. 되게 적은 돈으로도 사실 노동자의 그 환경 개선을 좀 필요하게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관절계라든지 근골격 계통에 있는 노동자들, 이거에 대한 고질병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금 약간 치료하거나 아니면 네. 건강검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고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데 사업이죠.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더 취약한 분들을 우선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네.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한 노동자들,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안 하면 유연성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취약한 노동자들이 또 대거 양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또 그 건강이 아니라 이제 복지라든지 뭐 임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줄어드는 일자리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네. 뭐 이거는 다 같이 고민을 할 거예요. 현대차 공장에 전기차 설비가 들어서면 무인 공장으로 운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 분야의 실직자가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온 국민이 다 우려를 할 것 같아요. 이 조금 약간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네. 현대자동차에 지금 은퇴하시는 인력이 이제 베이비부머 인력이 네. 이제 총 이제 25,000명 정도 퇴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의 채용 인력에 대한 의사가 없으시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현차에서는 자동화로 다 전부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만 5천 명이라는 노동자가 빠져나가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 노동자를 대체하는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신규 채용을 뽑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또 네.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자동화하는 게 훨씬 더 뭐 이익적인 측면이 나는데 그렇죠. 이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뭐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울산형 일자리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구체화되거나 가시화된 건 없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노사 대립, 노노 대립, 네. 사사 대립. 아, 이게 사실 그래요. 이런 이제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해관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실타래 있습니다. 풀기가 네, 정말 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와 관련해서 미래 일자리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얼마 전 이제 여름이랑 가을 오기 전에 태풍 마이사카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태풍 피해를 저희는 많이 겪었죠. 네. 울산은 지금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의 태풍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 노동 환경과 노사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일자리는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지역 산업과 일자리의 방향성은 울산의 방향성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울산시와 시민들이 함께 이 태풍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이제 저희가 10월 15일 목요일 날 1시 30분부터 울산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울산의 일자리 방향성,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이제 빠르게 변화되는 현 상황에 울산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시그널을 좀 던지기 위해서 좀 기획된 컨퍼런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기획 단계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정답을 알고 있는 네, 사람이 없는 정답을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은 네. 없고 또 이거는 또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인지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조금 공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시민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집행부인 울산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구체적으로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되는 이제 코로나와 4차 산업 때문에 변화되는 현 상황에 우리는 이제 울산 시민과 산업 그다음에 우리들의 일자리 고용 환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것에 대한 피해를 인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맞이 준비를 해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자. 그리고 네. 시민들도 모두 인지를 하고 우리들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요. 컨퍼런스를 찾는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좀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뭐 비대면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구체적으로 주시면.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현 상황에서 글로벌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울산 외 지역에 다른 지역들은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글로벌적인 거는 어떻게 일자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또 노동 환경과 노사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와 4차 산업으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떤 트렌드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를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들을 조금 습득하고 그다음에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이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익한 컨퍼런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울산은 일자리가 풍요롭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울산의 일자리는 풍요롭지 않습니다. 늘 준비를 해야 되는 저희 일자리를 기획하는 고용전문가의 역할에서는 지역 사업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이 조금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길 원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기관에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우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를 통해서 곧 다가올 미래 울산 지역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오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왓츠업 TV 채널로 송출되는 2020 울산 비대면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더 많은 이야기 준비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오마이걸의 리얼 월드고요. 카더가든의 드림과 리얼리티까지 들려드리면서 시사팩토리 100.3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황춘식,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